네, 안녕하세요. 예,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방송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 아침 가게 출근하자마자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뭐 하드웨어,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간에 뭐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나름대로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쪽으로 재주가 없는데 지인이 이쪽 전기 기계 뭐 이런 쪽으로는 손재주가 굉장히 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발전한 친구여서 뭐 컴퓨터 천재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그쪽에 자유로운 친구이기 때문에 예, 좀 어렵게 부탁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매달린 거 딱 보더니 뭐 이렇게 예, 10분 만에 고치더라고요. 예,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문제다. 이게 소프트 문제인데 자동 복구 준비 중 이렇게 나오면 소프트웨어 문제와 하드웨어 물리적 문제인데 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문제일 때는 어떤 악성 코드가 침입했거나 이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도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웹캠이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예, 이걸로 또 한 20분간 또 들어가 안 되는 거야. 웹캠이 이 화면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시 껐다가 키고 뭐 웹캠을 뺐다 끼고 뭐저 소프트웨어 문제인가 하고 또 막 한참 뭐 이렇게 하다가 영화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툭 치니까 되든 웹캠 웹캠을 하도 안 돼가지고 이거 저 새로 사야 되나 하고 웹캠 그 카메라 그 렌즈 쪽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탁탁 쳤어. 그때 지금 미치겠다. 오늘은 제가 화면 없이 방송할 생각으로 마지막에 시도했는데 됐어요. 네. 힘들게 방송하네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또 제가 혼자 또 일해야 되고 요즘 시련이 많아 인들한테. 네. 그러나 꿋꿋하게 잘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소소한 넛지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늘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고장난 것도 우연이고 뭐 웹캠도 약간 이상한 것도 우연이고 한 열흘 동안 또 인드라에게 좀 안 좋은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디오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2분. 네. 왜 이게 떴지? 728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7월 4일 이널리 리포트 채텀하우스의 동시다발적 좌익 테러일까? VOA, CNN, DW, 차이나 옵저버, 캐주얼 스칼라, 포스트 카모메, 비하인드 아시아, 유니크 원희룡, 김태우, 저스트웍, TRT, 김길 이게 빠졌네. 죄송합니다, 김길서님, 누님. 네. 자, 오늘은 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AFP, TR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NN 영국남자 아놀드 스와츠제네거 안될과학. 인드라는 이제 미국 공화당원이자 자유우파인 아놀드 스와츠제네거를 좋아하죠. 특히 아놀드 스와츠제네거가 자유의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낙관적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인드라와 유사함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광의의 독일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를 반대했죠. 다시 재선되기도 힘들다.
열렬한 공화당원입니다. 네, 자유파 공화당원. 이제 또 한식 영국 남자에서 이렇게 또 했죠. 네, 전 영국 좋아합니다. 저는 만약에 인디라가 환생했다면 전생에 런던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런던에서 태어나고 죽었다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인디라가 특별히 과학기술 이쪽에다 붙인 건 AI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이죠. 최신 뉴스. 인디라가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국내 그 링크를 안 닫는데 이런 건 보조적으로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정치 뉴스인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대선 출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미국 정계의 소식을 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인디라가 어지간해서 그 미국 국내 뉴스나 뭐 이렇게 국내 뉴스들, 그러니까 각 국의 뭐 인도의 국내 뉴스, 독일의 국내 뉴스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다루죠. 한국의 국내 뉴스도 어지간하면 잘 안 다루잖아요. 국제 정세와 국유본 취지에 맞게 이널리 방송은 유튜브, 세계 최초 유튜브 리뷰 방송이면서 동시에 국제 정세, 그러니까 국내 뉴스였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처럼 좀 뭐랄까 국제 정세와 국유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겨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는 거죠. AI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인디라가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든영이에 대한 건강 문제, 나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부메랑을 일으켜서 미국 자유좌파의 단결을, 대동단결을 더 촉진시킬 것이다, 일단은 전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 그 미국 헌법은 한국과 달리 그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감옥에서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형이 확정되면 출마를 못하지만 미국은 출마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AFP는 이제 통신사죠. 프랑스 파리에 기원한.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인디라가 지휘, 로봇, 지휘라는 게 연주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섬세한 어떤 그러한 어떤 판단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AI 발전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밑바닥부터 택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철학, 학문, 과학, 예술의 영역이라는 데서부터 지금 AI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국유본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한국도 AI 강국이다, 이런 걸 보면 참고할 수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이러한 뉴스가 화제가 이슈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조용하죠. TRT 터키 공영방송에서 이걸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안달꽉 민태기 소장,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결 속 탄생한 유체역학의 대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학자나 철학자, 뭐 예를 들면 데카르트 이런 양반들이 뭐 라이프니츠, 우리는 뭐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에서 서론만 우리는 여태까지 번역해 있다 이거예요. 본론은 번역하지 않았다 이거야. 이게 한국의 현주소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좀 재밌게 얘기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본론, 과학 영역인 부분은 번역하지 않고 왜 서문만 번역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데카르트나 모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 종합 예술인인데 말하자면 오늘날 관점에서 얘는 철학, 얘는 과학, 이래서 따로따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연결돼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나누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영미권에선 이거를 함께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드라가 좋아하는 신현송, 어디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서는 역경철, 역사와 철학과 경제를 한꺼번에 공부한다고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국부론 이런 것 때 도덕 감정론 이런 게 앞부분은 철학이고 뒷부분은 경제학인데, 아담 스미스는 또 경제학자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담 스미스의 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다 짜발겨 가지고 따로따로 봐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외워 이렇게 되는 거고, 영미권이나 이렇게 국위본 귀족들은 이거를 연결해서 배우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라.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라이프니츠, 뉴턴 대결, 미적분, 또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의 대결, 인드라가 또 얘기했죠. 상대성 이론 쭉 나가면은 스피노자, 뉴턴이 아니라 인드라 관점에서 양자역학은 라이프니츠 보시면 되고,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사회문화, KBS 엔터테인먼트, 저스트 워크, 리사, 주연 프리덤, 우크라이나 K-pop 커버 댄스 체코제.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되고, 리사가 런던 공연에서 히트 쳤다. 그 다음에 싸이 흑복쇼, 저스트 워크. 그래서 이 물이 좋아요. 이 싸이 흑복쇼. 우리 둘째가 이 싸이 흠뻑쇼. 우리 둘째는 원래 클래식을 좋아하거든요. 클래식 공연을 가는 20대 청년이 클래식 공연에 취미가 붙인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다 특이해. 인드라 닮아서. 그래가지고 아니 20대에 나는 클래식 공연 가면 잘 텐데 클래식 티켓 구해서 가서 보는 친구가 우리 둘째예요. 지금 군에 간. 네, 싸이 흠뻑쇼도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물이 좋습니다. 화랑님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체코제, 불가리아 하면은 이제 인드라는 베르바토프, 토트넘과 맨유에서 뛰던 백작. 그 다음에 인드라가 축구 좋아하게 된 계기가 유럽 배낭여행 중에 불가리아 축구 기자를 야간 역지에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인드라가 축구 팬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가리아면 또 요구르트인가 장수죠. 그리고 지하철은 최신에 만들면 한국 서울처럼 깨끗하고 오래되면 파리나 뉴욕이나 동경이나 런던이나 좀 더럽죠. 북유럽이나 동유럽, 한국 이런 데는 지하철에 최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어쨌든 뭐 K-팝이 불가리아에서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K-팝 커버 댄스. 요즘 커버 댄스를 보면 그 누구야? 아이브. 그 다음에 에이티즈가 좀 인기가 있나봐요. 에이티즈. 에이티즈가 좀 요즘 크래비틴 또 처음 들어봤고, 뭐 스트레이키즈는 원래 유명했고, 뭐 사이커즈도 유명하죠. 요즘 하여튼 인기가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정치 아이고밭 유니크 원희룡 카모메 테스크 포포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베이직 VOA 퍼스트 알자지라 CNN 김길선 김태우 민경우 성일종 절민시각 DW. 우선 아이고바트는 이제 네덜란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도 참전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아직까지 생존하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찾아서 밥 한 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나봐요. 우리 아이고바트가 이 나라 좋아하죠. 파비앙도 좋아하고 프랑스 출신 파비앙, 그 다음에 네덜란드 출신 우리 아이고바트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네덜란드 좋아했습니다. 뭐 네덜란드 배낭여행 갈 때도 네덜란드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자지라, 역시 알자지라가 이런 어떤 신층 기획기사 뉴스에서는 강하네요. 이 반도체 칩에 관련돼 가지고 또 수준 높은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가운데는 이제 워싱턴 어디죠? 잠깐만요. 이게 안 잡혀. 퀸즈랜드 같은 거에 그냥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채텀하우스라고 퉁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위스콘신은 이제 그냥 록펠러, 우리 대륙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브리쉬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 뉴욕타임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왼쪽엔 브리셀, 오른쪽에는 브리스문, 브리스베인, 영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도를 잡았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라 국외번호는 좌우파로 안 나누죠. 국가도 안 나눕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안 나눠요. 예를 들면 채텀하우스가 영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안 합니다. 대륙주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의 이익을 최우선시 안 합니다.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 국가가 중요하지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국위원론에서는. 그 다음에 좌우파 구분도 인도라는 중시하지 않는다. 단 자유좌우파와 좌우의 파시즘은 구분한다. 왜냐하면 인도라가 국본 귀족이라면 좌우의 파시즘도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다 좌우의 파시즘든 좌우파든 다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니까 구분 바깥은 없어요. 그랬을 때 인도라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아예 상류층이라면, 인드라가 상류층이라면 누가 정권을 잡건, 심지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심지어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돼도 상류층은 큰 타격이 없어요. 재산 가지고 뭐 일본이나 미국 가면 되니까. 안 그래요? 투표도 안 해. 최상류층은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최하층은 누가 돼도 어차피 안 되니까, 못 사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중간층은 인드라 얘기했죠. 다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있다. 어쩔 수 없잖아. 대한민국이 자유 파쇼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유가 억압당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전 반대하죠. 전 아오지 탄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내가 인드라 어디 끌려와가지고 이 장기가 다 해체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딱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알자지라가 수준이 높다. 카타르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번에 네타냐후 정권이 이 나라는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자유우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는 우이파쇼 성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인드라 볼 때 네타냐후에 있는 인드라 보기에는 채타마우스 쪽에서 테러를 해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은 하고 있는데 증거는 없고 누가 그거는 음모론이야 그러면 맞아요 음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야 걔 프리고진 우이파쇼 프리고진의 어떠한 반란이 실패한 이후에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터졌어요.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라크 출신의 난민 출신이 갑자기 꾸란을 불태우질 않나.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출신의 청년이 살해당하지 않나.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되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방류.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각 나라에서 뭐 이런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CIA 국장이 날아가서 제라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의 일련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뜻대로 안 된 어떤 특정한 세력이 굳이 그것이 채타마우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세력이 무언가 세계를 현재 질서의 마음을 들지 않았어. 무언가 크게 한번 세계를 흔들어 버릴 의도를 좀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우연이겠죠.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다만 그런데 이제 인드라가 무조건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아마 이제 약간의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소개해 볼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번에 그 네타냐후 정권의 어떤 팔레스타인 어떤 침공. 저는 네타냐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도 좋아하고요. 저는 반유대주의 아닙니다. 저는 뭐 유대인 자크자리다 뭐 그런 사람 다 좋아하잖아. 저는 히틀러의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좋아하고요. 그걸 전제로 하지만 전 팔레스타인 사람도 좋아해요. 그 점은 분명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DW 독일 공영방송은 의외로
네타냐후를 편드는 듯한, 이거는 뭐 독일의 기본 입장이에요. 전 자유우파, 누구죠 갑자기? 그 독일 전 총리, 여성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지금은 이제 실추, 자유좌파 총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전 둘 다 좋아해요. 그 전제로 하는데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메르켈 맞아요. 메르켈 고맙습니다. 그 이 이 연립 정부였잖아요. 독일의 주 정당 연립 정부가 메르켈 정부였어요. 그래서 메르켈 정부에서 재무장관 하던 친구가 쉴추예요. 오늘날 총리인. 이것만 봐도 독일이 사실은 거의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DW 공영방송이 메르켈이나 쉴츠 때나 일관된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와 끈끈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 라는 게 아주 이 방송에서 느껴진다 이거죠. 이에 비해서 프랑스 24, 프랑스 공영방송이나 그 다음에 인도의 공영방송이나 알자지라 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CNN, 대다수 전세계 방송은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스라엘 쪽에 비판적인데, 미국조차도 CNN만 보더라도 비판적 논조인데 왜 독일만 이럴까? 저는 독일이란 나라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저 분명히 메르켈이나 조지슈 자유좌우파라고 인정해요. 그 전제라고. DW 뒤에는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드라가 이렇게 미묘한 차이, 신중한 반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DW 방송에서 뭘 올렸냐면, 스코틀랜드의 어떠한 자치 마을이 자기네들은 스코틀랜드에서 독립해서, 영국에서 독립해서 노르웨이에 편입되고 싶다. 노르웨이는 석유 부국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뉴스를 곧바로 내나 인드라를 의식했나? 우연이겠죠. 인드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인드라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한다. 대처를 지지한다. 반면에 존 메이저, 약간 호구였지 않았냐? 채텀하우스 수장이었죠. 한때 존 메이저 영국 총리, 둘 다 보수당이에요. 영국 보수당. 영국 보수당은 자유우파, 영국 노동당은 자유좌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알자지라는 그냥 단순한 아랍 방송이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아랍 방송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랍 국가에게 항의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편드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큼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송이 알자지라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알자지라의 논조는요 정확합니다. 인드라가는 여기에 공감해요. 뭐냐, 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극단주의, 유대 극단주의와 아랍 극단주의 둘 다 저는 반대한다 이거예요. 양쪽의 극단주의, 서로의 징호를 붙이기는 극단주의 때문에 온건한 유대인과 온건한 아랍인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죠. 욕먹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정치적 희생양, 경제적 희생양, 종교적 희생양으로 계속 선량한 다수 이슬람인과 다수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게 인드라 입장입니다. 그걸 알자지라 방송이
강조하고 있고요. 저는 극단주의를 반대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현재 팔레스타인은 원래 하마스가 남들 인드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 팔레스타인 정부도 문제가 많은 게 자치정부도 그렇고 아라파트 피에로가 타락해가지고 하마스가 청렴해서 저도 처음에 지지했는데 하마스도 타락한 거야 얘네들이. 예. 아라파트 피에로도 어차피 국유본 하위 조직이고 이 하마스도 국유본 하위 조직이지만 예? 헤즈볼라 이런 애들처럼 예. 이 하마스도 많이 타락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 세력들이 계속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을 많이 득세를 한다. 그 양쪽의 증오주의자, 극단주의자가 득세하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채텀하우스인가? 유럽의 구경 귀족인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누가 이익인가? 이스라엘에서 전쟁 뭔가 이렇게 터지면 누가 이익을 보나?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 지난번에도 그렇고 DW가 그 어떤 그 중국의 이중 간첩 이슈를 제기할 때도 프랑스는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채텀하우스를 영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텀하우스는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물론 있고 중국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 세계에 있다. 채텀하우스 세력은 영연방 국가 독일은 유로하니까 또 유럽 전역이겠죠. 프랑스를 제외할까요? 러시아에도 있겠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자문하는 데가 독일 재단이에요. 발정미당이 또 독일 재단한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힘당도 그렇지만 독일 재단 독일 재단을 움직이는 세력은 누구죠? 빌더버그일 수 있고 채텀하우스일 수 있고 빌더버그일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독일을 100% 채텀하우스나 빌더버그가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CFR 대륙주의 CFR 세력이 비록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러시아에도 있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인들 알겠죠? 중국에는 국유본 분파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CFR 라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텀하우스 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중국 회사인데 채텀하우스 U가 있고 CFR U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장은 누가 정한다? 메콩 시파르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메콩 시파르가 임명하지만 사실은 국유본이 임명한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게 아까 그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 공영방송에서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이 노르웨이에 편입될 수 있다. 인드라가 이제 채텀하우스에서 친유럽파가 있고 영국 독립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페이 대만 뉴스죠. 예. 적과 대화하는 게 낫다. 이런 게 보면은 이 타이페이가 나라는 작고 여러 가지 유엔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굉장히 국제 정치,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국의 어떠한 어떤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제3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대만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필리핀 사람들은 나라는 그게 약간 한국 경제력보다 못하지만 필리핀도 프리메이슨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상류층은 국제 정세 시각이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깊이가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국제 정세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 좀 무식해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작정하고 CFR에서 채텀하우스를 저격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BBC 코리아에서 그러니까 채텀하우스도 한국에 지분이 있잖아. 그냥 반정민당 뭐 저쪽에 종북파이들.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치가 맞아요. 한국은 78대 22로 CFR이 78 먹고, 저쪽 반쪽 정은 북한은 78대 22로 78을 채텀하우스가 먹고 22는 미국이 먹고, 이렇게 공평한 거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채텀하우스 지분이 뭐 90% 이상이라면, 한국에서는 채텀하우스 지분이 22여야 되는데 뭐 50% 넘을 때도 있단 말이야. 뭔가 불균형한 거죠. 그래야지 간신히 균형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BBC 코리아, BBC 코리아 좋아합니다. BBC 코리아를 보면 은근히 저의 파쇼를 부추기는 BBC 코리아의 그 어떤 방송 논조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봐요. 자유좌파나 자유우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좌우익 파쇼를 위주로 한 방송이 아닐까. 내가 지나쳤나요? BBC 코리아 재밌게 보고 있어요. BBC 코리아 팬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래서 BBC 코리아에서 최근 북한에서 식량량 때문에 북한 분들이 평양과 그 밀수하는 저쪽 많이 탈북하신 저쪽 중강진인가 그쪽 사람들 인터뷰를 따면서 굶어 죽고 있다. 전쟁밖에 없다. 반쪽 정은이 미국하고 대화할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없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굉장히 반쪽 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BBC 코리아 논조를 가만히 들으면 다시 정권 교체해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고 한국에서도 반정민당 자유파시स्ट 정권이 들어서서 다시 남북 대화가 돼가지고 퍼주기 해가지고 뭔가 이런 어떠한 그쵸. 그 조회수가 괜히 높아졌더라고. 막 누가 좀 때렸나 봐. 6시간 만에 3, 40만, 70만 조회수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 또 기계적으로
했나? 6시간 만인가 막 그렇게 조회수가 30만, 60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중국의 간첩 부대가 도와줬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농담이에요. 우연이겠죠. 진짜 프로그램 뉴스 질이 좋아서 6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합니다. 여태까지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제 이에 대해서 VOA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었죠. 정말로 식량량이 있다면 쌀이 아니라 옥수수를 수입했을 것이다. 근데 쌀을 수입한 건 단순히 쌀 부분 비중의 어떤 수요가 좀 많아져서 한 거다. 정말로 식량량이 있다면 옥수수를 수입했을 것이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CFR에서 제대로 저격했네요. BBC 코리아 좀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나? 좀 알고 싶습니다. 전 팩트를 중시합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를 중시해요. 가짜뉴스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VOA가 CFR이 가짜뉴스를 얘기할 수도 있죠. 전 과학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후쿠시마든 무엇이든 북한의 현실이든 이란의 현실이든 이스라엘의 현실이든 유럽의 현실이든 경제든 정치든 과학이든 AI든 과학적인 걸 중시합니다. 가짜뉴스 음모론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타임라인 이거 가평전투도 얘기했군요. 흥미로웠습니다. 타임라인 월드 히스토리 다큐멘터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김기선 누님 백두산의 3분의 2는 왜 가져갔나 라고 했을 때 쥬레가 버트란트 러셀 라인이라고 했죠. 그 버트란트 러셀이 쥬레가 추천해서 무택동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쭝공이 그냥 영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었겠죠. 쭝공이 막 힘을 낸 거, 막 쭝공이 왜 핵개발 했잖아 60년대. 누가 기수 줬겠어요.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식민지가 직영식민지가 소련이었거든요. 당시에 쭝공의 그는 버트란트 러셀 식민지였기 때문에 누가 핵을 줬을까? 인도가 핵 개발한 건 누구 덕분인가? 인도가 그래서 친소잖아. 빅토르 로스차일드 라인을 통해서 인도가 핵 개발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도가 하니까 한 건데, 요거는 이쪽에 러셀 쪽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록펠러가 했을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민아님, 어쩔 수 없죠. 전 유튜브 연구 정지 먹은 사람이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해요, 유튜브 정책을. 어쨌든 그 쭈네가 백두산 줘 해서 좋습니다. 발족정일이 발족일성이 뭐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 얘기 다 했죠. 반쪽일성을 임명한 거는 버트란트 러셀이 임명했어요. 반쪽일성을 임명한 거. 그로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것도 반쪽일성이 운이 좋은 거죠. 운빨이 좋은 거죠. 어쨌든 구변기 황제가 바뀌면서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VOA 북한의 그 한국 공격에 집중한다. 그래서 요거는
북한 핵을 누가 줬냐? 북한 핵을 국유본이 줬죠. 북핵은 국유본 거. 전 세계 핵은 다 국유본 건데 도대체 그럼 북핵 자금 지원하고 기술 지원한 구변 세력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커에 대해서도 인드라 얘기했죠. 2013년 전까지 북한의 컴퓨터 실력은 형편없었다. 근데 반쪽정은 집권한 다음에 갑자기 인드라 블로그 방송에 인드라 블로그에 갑자기 북한에서 접속했어요. 네이버 기록에 다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인드라 블로그로 컨택이 됐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우회 라인 있죠. 우회 라인.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우회 경로로 들어오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북한에서 직접 네이버 인드라 블로그로 들어온 경우는 그게 유일무이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인드라가 김평일 차기 북한 지도자로 김평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생기고 똑똑한 김평일을 해야 된다 했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 반쪽정원이었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윤니크. 인드라가 또 차관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 댓글에 차관 얘기해서 잠시 얘기했더니 차관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우리 원희룡. 이런 것도 희룡이 형 얘기해줘야죠. 우리 나보다 저거 나이가 같은가 그래요. 그래서 일 잘할 때는 희룡이 형이지. 희룡이 형 잘하고 있어 좀. 우크라이나 50조 이거는 또 몇 조야 이건. 이 사우디 중동 특수 지금 여러분 비상 상황이에요. 전 세계. 유럽 경제, 독일 경제도 어렵지, 프랑스 경제도 어렵고, 영국 경제도 어려워요. 쭈꺽만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제3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일본 경제도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려운 거잖아요. 잘 버티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 고용, 제일 사실상 좋은, 미국, 교포분 입장에서는 체감 지수로는 우리가 우리도 어려워, 미국 중산층도 어려워 이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완전 고용 상태예요. 미국만 빼고 지금 다 안 좋아 경제가. 그런데 한국은 성렬형덕 외교왕 성렬형 덕분에 이만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조했잖아. 이건 난 지명이 안 가잖아. 어차피 반쪽미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 들어가 그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돈 벌어다 주니까 좋은 거지. 이거는 현대가 했나? 어쨌든 네옴시티 이거 사우디 빈살만이 잘하는 거예요. 왕자가. 앞으로 석유 아무리 넉넉 잡고 30년 남았어요. 2020년인데 그 석유 그쪽 협회에서 추산한 바라면 2045년 그때면은 이제 화석연료가 떨어진다. 그때까지는 중요한 비중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남았잖아. 그 전에 네옴시티 같은 거 안 하면 사우디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우디에서 석유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본으로 현금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우디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하고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불가능하다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이번에 이것도 한국이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원유를 가져다가 또 이것들을 정제하는 또 석유화학
이런 산업에서 또 세계 톱이에요. 예. 완전한 세계 톱은 아니지만 톱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로 사우디에서 정제 기술까지 해가지고 완제품을 판다. 이런 개념이면 굉장한 거지. 왜냐하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으니, 예, 이왕이면 퍼가지고 원료만 파는 게 아니라 원료를 퍼서 공장 만들어서 팔면 더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네옴시티에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조 4천억) 참고하시고, 여전히 그래도 원희룡 희룡형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저는 여전히 그래도, 예, 대선 주자로 여전히 유력한 후보는 철수형이 현재 선두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이죠. 빠찡코 제주 희룡, 부산 철수. 그 다음에 이거 후쿠시마 이거는 이게 기다렸어요. 저는 쭈공의 찌라시, 영자지 찌라시, 사스모닝 차이나에서 어제다 누나 다뤘더라고. 그래서 기다렸다. 예, 그랬고요. 그리고 이 대한연대는 인들아 자이파시였잖아요. 그래서 대한연대 좀 알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꿀까 짜는 사람들이 모인 게 대한연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연대하고 참여연대 차이는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대한연대였어요. 대한연대. 그러니까 이 대한연대 사람들의 이 기본 입장은 뭐냐면, 국힘도 싫지만, 예, 반정민당도 싫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좀 약간 고통스러운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예, 참여연대는 잘 나가고 대한연대는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한연대 사람들이 너무 좌익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국제정세에 대해서 잘 몰랐고, 참여연대들은 이쪽, 예, 골룸박처럼 이 상극위원회, 일본 라인 쪽에서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골룸박 같은 경우는, 예, 또 골룸박 아버지가 뭐 하던 애잖아. 예? 이 반정미당 애들 애비 찾으면요, 예, 독립군 출신 거의 없고 다 일본 총독부 자료 찾으면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반정미당 애들 인사 찾아보면, 예, 그러니까 반쪽 아베 쪽이 관리하기가 쉽지. 반정미당 애들은 일본 총독부 자료를 잘 이렇게 보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간에 요즘 대한연대 이러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인드라 방송, 이널리 방송 조회수는 굉장히 낮은데, 그러니까 인드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과격한데 국제 정세를 몰라. 그래가지고 종북파한테 진 거예요. 예? 종북파가, 예, 국내 정세로 얘기하면 항상 져요. 아유, 북한을 봐. 저런 꼴통 파시오 사회를 어떻게 이상 사회로 보냐. 거기는 종북파들이 할 말이 없거든. 거긴 침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제 정세에서, 예, 국제 정세를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 정북파 애들은.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정북파하고 보통의 무슨 비정북파하고 만나서 토론하면 비정북파가 이겨요. 근데 정말로 이론적으로 무장한 정북파 만나면 다 깨져요. 왜냐하면 국제 정세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북파 애들은 국제 정세를 알거든. 돌아가는 걸.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 왜냐하면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응? 얘네들도 채터마우스 이런 거 몰라도 대충 알아요. 그쪽 애들은 카첩이니까 잘 알지. 안 그래? 아무튼 이런 저 진보당 같은 애들 쩌리들은 모르지. 얘네들은 저 이석기 같은 애들은 얘는 변두리예요. 인정도 안 해. 종북파에서 변두리예요. 얘는. 예, 오리지널이 아니야. 정통이 아니야. 지네들만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공부 좀 하세요. 우파분들도. 예. 걔네 진보당이나 이석기 애들은 예, 오리지널 아니에요. 정통 아니에요. 걔네들은. 예를 들면 적화가 되면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놈들이 저 진보당 애들이에요. 예, 저런 꼴통들은 반쪽정원이 제일 먼저 죽여요. 예, 왜냐면 반쪽 주체 사상을 단 한 글자라도 고친 놈들이거든. 저 놈들이. 예, 제일 먼저 숙청당합니다. 캠파이어님, 예. 중요한 건 이 후쿠시마에서 인들아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저런 대한연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다. 예, 옛날에 민주노동당 만든 주철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인들아 민주노동당 강원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련이 망했을 때 이거 엘리트, 이거 중요한 건데, 예, 이런 쪽으로 이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원래 운동권에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연고대가 많고 그랬던 건데, 예, 뭐냐면, 예, 민주노동당 만든 양반도 서울대거든. 근데 이 사람이 소련이 망하니까 이제 대세는 영국노동당, 응? 자유좌파 노선이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이게 대세인 줄 알고. 근데 아니었던 거야. 이분이 국제정세를 잘 몰랐던 거지. 네. 한국에서 분단체제가 왜 필요하고, 왜 CFR과 상극위원회, 채텀하우스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어가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민주노동당 주대표가 만든 거, 사실상 만든 거를 그냥 먹혔어. 종북파한테 먹혔어. 민주노동당이. 그래서 사라진 거죠. 예. 대신 종북파가 주도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종북파가 잘한 거 없어요. 종북파는 자생한 게 아니거든요. 국유원이 만들어준 거야. 어? 뒷 배경이 있으니까 정권까지 잡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운동권이나 자유파시나 그리고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서울대 출신들을 만나면 집단적으로 이해를 안 해요. 개인으로 이해합니다. 개인. 예, 개인으로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이 다른 서울대 출신 누군가 비판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출신을 비판하는 해서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면 걔는 걔고 난 나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요. 반면에 이제 연고대 출신들은 그런 생각이 좀 덜해요. 예. 왜 같은 연대 출신을 비판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같은 왜 고대 출신을 비판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면 저는 재수해서 연대 들어갔는데 뭐 들어갈 때는 탑이었어요. 제가 공대에서도 기계공학과가 탑이었고, 예, 기계공학과 내에서도 제가 입학 성적만으로 따지면 상위권이었어요. 크게 보면, 예, 이러한 연고대, 뭐 의대라든가 상위학과 사람들은 절반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연세대 의대 절반 정도는, 뭐 고대 법학과 절반 정도는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수하더라도 다시 서울대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그냥 하위권은 연대가 웬 떡이야 하고 들어온 사람이고, 저는 뭐 연대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연세대하고 인연을 가진 게 마궁 선생님인데, 마궁 선생님은 연대가 핍박을 했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 연세대 동문회 나간 적도 없고 맨날 연락 오는데 안 나가고, 예, 연세대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 고려대가 낫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는 연세대에서 그래서 막 주변에서 뭐 누나한테, 예, 뭐 연고대 출신을 보면 뭐 어쩌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아 걔는 개고 난다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신에 이 서울대 출신들의 특징은, 예, 능력을 봐요. 능력을. 예, 그래서 능력이 자신보다 낫다 여기면 그 사람이 뭐 고등학교 나와도, 예, 뭐 저기 뭐 이렇게, 예, 무슨 뭐 지방대학교 나왔다고 무시 안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고 사회생활 잘해서 사장 되면, 예, 그거 인정 다 해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예, 그런 건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운동권 애들도 좀 비슷하다 이거예요, 애들이. 예.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혼자 다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향한다 이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예, 많이 전향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한연대 뭐 이런 사람들, 주대환이다, 주대환, 그런 사람도 계속 전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파 애들도 많이 전향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출신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부 대한연대 분이 뭐 그 가짜 광우병 사태 때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광우병 때, 예? 신박한 선동수를 봤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인들한 90년대나 2000년대, 90년대 같은 건 민주노총 이런 애들 간부급들하고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머리가 또라이들거든요. 깡통이에요, 깡통.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략 전술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선동술을. 이건 마치 2002년 붉은 악마 구교원이 만든 그런 것처럼 광우병 때 신박하게, 지금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10대 소녀들이 많이 가입한 아이돌 팬덤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선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슈퍼미소녀도 거기 혹했던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예.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지금 그 파리에서 17세 그 아랍 청년이 경찰한테 총 맞았잖아. 이건 우발적일 수 있어요. 우발적이라고 봐요, 저는. 모든 사건들은, 이런 것들은 우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프랑스 경찰이 잘못한 거죠. 그럼 명백히 하고, 그런 것들은, 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건 잘못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반쪽 놓으면 장례식, 가짜 광우병, 이런 어떤 후쿠시마 음모론 이런 것처럼, 뭐 이태원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처럼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 있죠. 이건 국유본 세력이 개입된 거예요. 왜냐, 지금 파리 그 뉴스 보니까 체포된 청년들 다수가 12살에서 17세 사이에요. 애들 뭘 합니까?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사이가 움직였다? 얘들이 기존 뉴스나 보고 있는 애들이겠습니까? 안 봐. 얘들이 보고 있는 건 휴대폰이고, 거기에 자극적인 SNS 커뮤니티라고요.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작정하고, 네? 구기원 세력이 뿌리면 저런 테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짜 광우병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본 사람, 예, 저는 그런 쪽으로 맨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투쟁 전술을 개발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런 건 국내 자위 파쇼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방식이었어요. 팬덤에 접근해서 뭔가 하는 거. 예. 이건 구경만이 가능한 거였다. 누가 가르쳐줬다. 이번에 이 파리의 12세부터 17세, 10대가 들고 일어나고 막 격렬하게 했던 것을 보면 저는 이건 누가 부추겼다. 선동 방식은 아주 명확할 것이다. SNS를 통해서 자극적인 동영상을 누가 AI를 썼든 뭐랬든 확산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다고 해서 프랑스 경찰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인도라는 파리든 이스라엘이든 한국에서든 좌우의 파쇼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예. 프랑스 경찰이 그 알제리 청년을 죽였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것은 채터마스 쪽으로 보는 애들이, 예? 트럼프 재선 반쪽 아베파 조금 살리고 한국에서는 반쪽 민당 살리기 위해서 이런 후쿠시마 쇼를 벌인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인드라는, 예, 서울시 결의안, 세훈이형 결의안, 그리고 저 이쪽에 경상도 결의안의 의회 결의안, 예? 일본은 좀 더 신중해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투트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국힘 김기현과 옳은소리에서 음모론 괴담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거예요. IA 이런 것도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못 믿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후쿠시마 방류를 놓고서 좌우의 파쇼로 증오심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누가 이런 것을 기획했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중공의 사우스모닝 차이나가 이것을 보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79% 친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좌익파시에 물든 애들이 중에서도 자유자파로 나갈 사람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계속되면, 예, 분리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이 반 친미가 59% 이러한 반쪽 노면 시대거나, 예, 문준비 파쇼 정권 시대였다면 오히려 이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이슈가 터졌다면 오히려 국힘당에서 분열될 이슈지만 이거는, 예,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힘당 지지자를 뭉치게 하고 반쪽미당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무당층들을 국힘 쪽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결국 어떻게 귀결될 것이다. 똑같이 광우병 때하고 똑같이 결론 날 거다. 광우병 때도 그랬잖아요. 한 번은 이쪽에서, 한 번은 저쪽에서. 마치 이번에는 CFR, 다음에는 채텀하우스, CFR 상극위원회, CFR 채텀하우스 이런 식으로 하루 건너가지고 뉴스가 나왔잖아. 이번엔 좀 그게 덜한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명이 데크트 딱 몇 달들 열심히 좀 투쟁 좀 해줘. 예, 넌 좋아해요. 예. 후쿠시마 열심히 떠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지금 성일종이라는 분이 얘기 잘했네. 예. 예. 뭐 그렇죠. 지명이 살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키스탄 뭐야 다시 국제 정세. 중공이 파키스탄 외채 30%를 보유하고 있죠. 이유는 파키스탄 회랑을 통해서 가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해상 봉쇄, 유사시에 해상 봉쇄를 당하면 때 파키스탄 경로로 육로로 가면 경로도 짧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1대1로를 해가지고 1타3피죠.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유사시에 이러한 유류를 경비도 줄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고 인도를 둘러쌀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협력 국가를 늘릴 수 있고 사실상 파키스탄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공이라는 국가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국유공 관점에서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공의 두 국유본 세력은 뭐죠? CFR 세력과 채텀하우스 세력이다. 상극위원회가 쪼개지면서 전 데이비 록펠러 시대의 최고 의결 정부는 상극위원회였는데 상극위원회가 사실상 휴무 상태로 개점 휴업 상태로 돌아가면서 오늘날 CFR과 채텀하우스 그런 식으로 지금 양군 대가는 양상이다. 그래서 중공의 권력은 CFR과 채텀하우스 지분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퍼스트 포스트 릴라이언스 아시죠? 릴라이언스 하면 그 제드래곤이 안바니 결혼식 힐러리도 참석했죠. 그래서 퍼스트 포스트는 인도 방송인데요. 여기서 중시할 사람이 이 팔키 샤르마라는 편집자이자 뉴스 앵커예요. 이 팔키 샤르마가 와이온이라는 인도 방송에 있다가 스카웃돼서 이 퍼스트에서 지금 뉴스 앵커이자 편집자로 활약 중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팔키 샤르마 이분의 어떤 국제 정세 해박함, 통찰력, 가끔가다 논조가 인들하고 좀 동의 안 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프레임에 쓴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정치 외교 강국이구나. 한국에 이런 팔키 샤르마 같은 언론인이 있나? 참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 야,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이 뭔가 G8 이런데 한 자리라도 끼고 싶다면 이런 팔키 샤르마 같은 각 분야에서 언론인이면 언론인, 정치인이면 정치인 이런 사람이 유튜브 스타면 스타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G8은 코리아가 아니라 인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인도가 경제만 조금만 더 한 10년이면 될 것 같은데 한 10년 뒤면은 G8에 인도가 들어가도 누구 하나 반문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죠. 한국은 G8이 되기에는 경제력 빼고는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G8 들어가면 좋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도한테 밀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간에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국제 정세를 읽는 시각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높이 평가합니다. 알자지라 이 인도 방송, 카타르 방송, 인도 방송 높이 평가해요. 수위 높아요. 제가 볼 때. 이 중공에 대해서도 도쿄는 인도랑 이거 얘기했잖아.
지난 방송에서 20년간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쭈꽁은 40년간의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런 것도 중요해요. 발라는 지구가 있었다. 핵심 트리거는 6월 10일 모스크바에서 발령한 법령. 이게 프리고진이 충동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계기죠. 야, 바그너부터 용병 부대들 다 재계약하자. 딱 기간이 있는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다 계약하자 한 거예요. 바그너 너도 계약해. 바그너가 거부한 거지. 이게 자기를 아웃시키려는 수순인 줄 알고. 그래서 프리고진이 했다. 그래서 이 6월 10일 날 요거를 굉장히 이걸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번 반란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푸딩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반란 사태를 무마시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젤렌스키의 말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대로 가장 용맹하게 싸웠던 바그너 부대가 전멸하는 효과는 가져왔지만 푸딩의 권좌는 여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리고진을 반란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의 프리고진이 나올 건덕지는 남겼다는 점에서 푸딩의 어떠한 종말이 더 앞당겨졌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집트 얘기. 이집트하고 또 인도가 또 친하죠. 이런 얘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분이 누구지? 이분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머니 앤 매크론가? 이분도 매우 흥미로운 관점. 우리는 왜 인도와 쭈꽁 사이에서 이렇게 한쪽 네팔과 부탄 사이를 빼고 양쪽에서 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냐? 물 전쟁이다. 지금 물 부족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란과 아프간이 싸울 수도 있고, 수단과 또 이집트와 수단이 한편 먹고, 그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지금 중동 전체가 물 전쟁이고, 이 중공과 인도도 물 전쟁. 상류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도 기익한 것도 국유권인데, 선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이게 국원 기이거든요. 독도는 누구 땅? 예를 들면 서해안 5도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 독도는 누구 땅? 뭐 저기 뭐야,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또 북해 땅 있잖아요. 북해 섬.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촉발시킨 또 섬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이 통일되면 러시아와 한국이 또 뭘로 싸웁니까? 녹든도 갖고 또 싸울 거예요. 또 쭈꽁하고 한국하고 만약 통일되면 싸울 건덕지가 또 있어요. 백두산 말고도 압록강에 또 하구에 섬이 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런 걸 좋아해 국유권. 떡고물을 좋아합니다. 뭐 요거 갖고 영토 분쟁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국지전 일으켜가지고,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최소 긴장을 조정시켜서 뭔가 이렇게 유가 폭등, 농수산물 폭등, 원자재 폭등 일으켜서 돈 좀 만지나, 이런 고민하는 애.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거든. 저 물 부족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지정학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아주 잭마는 왜
왔냐, 예, 마윈,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통찰력 있게 보도를 했다, 예, 할 수 있어요. 젤렌스키, 그리고 이분은 비즈니스 매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저 수익 창출이 금지됐냐면, 무슨 뭐 푸틴이 가짜, 푸틴이 막 그 대중하고 만나고 그런데 가짜다, 가케무사다, 그림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드라가 이거 얘기해 줄게요. AI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예, 뭐 반쪽 정원도 가짜다 진짜다, 그게 가짜든 진짜든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입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어요.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 실제 가짜일지라도. 그러니까 아예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외국분이지만 푸딩 가짜를 내셨다, 이런 거는 예, 가이드라인에서 아웃될 수가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이분 한국말 이해하면 번역돼서, 조심해서 다음에 새로운 채널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쪽으로 음모론은 설사 사실이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광주항쟁 사진 갖고 설령 사실일지라도 아무런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구속당해요, 여러분. 그건 성렬형도 시도 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익파시들이 성렬형 비난하잖아. 자기 잡아갔다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역시 아니 자꾸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지. CNN 인터뷰에서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CIA 국장이 근데 저 CIA 국장은 또 30년 한 세대가 보통 30년 아닙니까? CIA 국장이면 뭔가 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정보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장사꾼입니까? 한 세대 만에, 예? 올까 말까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예? 무슨 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가지고 무슨 뭐 본인이 무슨 누가 알면은 무슨 기업 대표인 줄 알겠어요. 50조니까. 돈독이 잔뜩 오르나. 특이한 CIA 국장이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록펠러 가면은요, CIA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정보부를 신용 안 해요. 제롭주 가면, 록펠러 가면. 그만 아시네. CIA 잘 인정 안 해, 이쪽 사람들은. 록펠러 가면 사람들은. 그것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CIA 국장 만난 다음에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자포리아 원전 얘기 떡밥을 던졌죠. 참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CIA 국장이 젤렌스키 이런 것도 다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또 괜히 또 인드라가 CIA 국장 까고 싶진 않고. 마지막으로 유럽 전략. 유럽 전략에서 지금 12시 32분이에요. 이거는 2부에 가서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자, 유럽의 전략에 대해서 그냥 국기본 전략으로 얘기할게요. 예.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달러하고 위안화 이런 문제에서 일단 경제 얘기하고 같은 건데 달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군사력이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한 1%라도 많아야지 된다. 기주통화국이 되려면.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인싸력이랬죠. 소프트 파워. 근데 소프트 파워,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기존의 어떤 하드 파워는 뭐죠? 인싸력에서 영연방, 프랑스 연방,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죠? 동남아, 아세안, 이런, 그래서 엔화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유로화는 사실상 마르크화, 독일이 동유럽과 유럽 대륙을 먹고 있어요. 마치 독일은 아프리카 식민지는 없더라도 유럽을 먹었단 말이야. 그런 것과 양상이 비슷해요. 오늘날 독일은 말하자면 유럽 대륙을 먹고 있어요, 사실상. 프랑스만 빼면. 그렇죠? 프랑스는 프랑스와 태평양에 몇 개 있고 인도양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프랑스령. 프랑스에 사실상 프랑스 세가 있어요. 프랑스 세. 프랑스 세가 뭐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국이 된 나라들은 프랑스에 속하면 프랑 통화를 써야 돼요. 일정한 자금을 프랑을 예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화가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마르크화는 유로화를 통해서 되고, 파운드화는 영연방 국가란 인싸력, 프랑화는 프랑 인싸력, 엔화는 동남아시아 일본 인싸력, 위안화는 중국 내수시장만으로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본이 위안화를 준기축통화, 이런 국가,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 준기축통화 그것은 그러한 인싸력을 보장해야 돼요. 일정한 군사력과,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군사력이 별로 없단 말이지. 인싸력, 경제력과 인싸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인싸력. 캐나다는 어떤 거냐? 한국과 통화선 맺고 있는 캐나다는 연연방 국가입니다. 호주도 영연방 국가예요. 넓게 보면 영연방이면 파운드화, 채텀하우스 영역 하에 있는 거죠. 퀘벡은 프랑스 영역 하에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다, 전략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난 방송했던 루안다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과거의 콩고, 어떤 나라는 원래 어디죠? 그게 벨기에 땅이란 말이야. 영국 국yon 귀족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사위인가 조카한테 준 땅이 콩고 땅이에요. 근데 콩고에 자원이 많아. 루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정세를 보면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극자도 없고 극우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야. 여기에 무슨 너는 좌판이 나는 우판이, 그럼 구분했다가는 바보 취급당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쭝꽁 애들이 아프리카에 달려갔어. 거기에 최대 채권국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쭝꽁 자본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채텀하우스 자본이고 CFR 자본이야. 인드라 저번에 여기다 아프리카의 박정희, 부르키나파소의 토마스 상카라를 뒤엎은 애가 누구야? 프랑스예요. 이거 갖고 음모론을 또 펼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르키나파소는 그렇다, 그건 현실적인데, 리비아 카다피가 아웃된 거는 프랑스의 무슨 리비아 카다피가 아프리카 통화를 구상을 했기 때문에 잘린 거다,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더라고. 이게 좌우의 파시 음모론이야. 리비아 카다피는 그런 힘이 없을 뿐더러 리비아를 연계시키면 이탈리아, 걔 이번에 죽은 애 이태리 총리 무스코니 걔 나오고, 영국 총리 블레어가 나오고, 그리고 채텀하우스로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채텀하우스 라인이야. 리비아 그러면 채텀하우스가 계속 리비아를 해먹는 걸 마음에 안 들어서 뭐 CFR 쪽이 아웃시켰다, 이건 말이 돼. 근데 프랑스 따위가 비빈다? 아니죠. 다만 지금 리비아 내전이 심각하잖아요. 리비아 내전에서 지금 겉보기에는 거기에 뭐 IS도 있고, 뭐 리비아 부족도 있고, 뭐 각종 순위파, 시아파, 온갖 애들이 다 섞여 있는데, 크게 보면 프랑스 대 이태리 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태리 하면 이태리가 무슨 힘이 있어? 없어. 이태리 뒤에 누가 있는데? 채텀하우스가 있을 뿐이지. 채텀하우스 직접적 연관 안 되면 이태리, 독일, 채텀하우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태리 라인이야. 어차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건 고정무변이에요. 그럼 프랑스는 그러면 따지고 보면 CFR하고 연결할 수 있겠네. 그쵸? 마크롱 대통령이 인드라 강조했죠. 로스차일드 회사에서 일했다는 경력보다 중요한 건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회원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채텀하우스에서 일치단결해서 요즘 마크롱을 많이 비판하죠. 참고만 하시고. 그런 구도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든 그다음 쭈꽁에서도 쭈꽁 내부의 계파 싸움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어떤 채텀하우스의 이해와 CFR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낫다. 이해가 되셨죠? 뭐 하여튼간 북극을 뭐 북극 항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국위본론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전략 더 없죠. 넘어가고 이제 경제 얘기. 돈 되는 상식 가이아나, 비하인드 아시아, 폴리메트, 차이나, 옵저버, 머니 앤 마크로, 캐주얼 스칼라, 차이나 인사이트, 패트릭 보일. 그래서 패트릭 보일 같은 분이 이제 그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와 붕괴시킬 때 역할을 했다. 그건 이제 인드라 블로그 지인데, 이런 방식이 90년대 때 일본에서 반복돼서 나타났고 한국에서도 반복되게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대처 총리를 전 지지하는 편이에요. 대처 총리가 영국을 살렸다, 보는 입장인데, 영국 시민 입장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좋아해요. 저는 진짜로 영국 왕실과 영국 시민을 살렸다, 저는 그렇게 영국 대처 총리를 평가하고, 존 메이저는 그러나 어떤 영국 구변 귀족들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채텀하우스 수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쭈꽁의 이거에 사교에서 좀 근데 쭈꽁 망하지 않는다고 했겠죠, 인드라가. 지금 쭈꽁이 망하면 안 돼요. 세계 경제가 크게 어려워져요. 인드라 늘 강조하잖아. 중국 여태까지 등소평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이 이룬 업적을 다 하나씩 까먹는 역할이 메콩 시파르다. 그래서 국군이 임명한 거다. 10년 동안 천천히 망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래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아셔야 된다. 중공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저렇게 단 10년 만에 어떠한 막 인수합병을 무섭게 저지르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망해. 거기에 조지 소로스도 있고 딱 막 반중하는 애들이 또 모든 건 또 조지 소로스다 뭐 이러시고 그런 음모론에 너무 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아나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이아나 얘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이아나를 보면 정말 이 가이아나 독립 이후에 정치 경제 상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명 가능한 사람이 이론이 국제유통 자본론밖에 없다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68년부터 70년인가 그때 CIA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것도 시인한 사람이 갑자기 1970년 들어서서 가이아나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포를 해요. 아니 CIA 간첩인데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CIA 간첩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설명 가능한 유일한 이론은 전 세계에서 국제유통자금라는 거죠. 가이아나를 움직였던 인종은 인도인, 그다음 아프리카 흑인 두 부류입니다. 근데 인도인은 누가 데려왔어요? 영국 애들이 데려왔죠. 그래서 인도계는 채텀하우스 쪽에게 뭔가 아픈 거예요. 역사적이게도 가이아나에서 인도 출신들은 대체로 친미예요. 반면에 아프리카 흑인 출신들은 대부분 친영입니다. 학교를 어딜 갔어? 런던 정경대야. 인드라 강조적 구분학교라고. 지금은 런던 정경대도 한물 갔습니다. 나도 영국 구분 귀족, 세계적인 구분 귀족이 돼야지 하고 지금 런던 정경대 가봐야 인드라부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드라가 생각에 런던 정경대는 그래도 1990년 초반까지는 그나마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의 그 총통도 런던 정경대야. 그 다음에 유명한 데이비 록펠러도 당시에는 국영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1940년대 버트란트 러셀 눈도장 찍으려고 런던 정경대 갔죠. 그리고 가이아나의 유력 정치인이 런던 정경대 가서 막스 레닌 주자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MI5 영국 정보부 감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MI5가 뭐였냐면 MI6는 해외 방첩 담당, MI5는 영국과 영연방 방첩 담당, 국내 담당이란 말이에요. 독립전이었으니까 가이아나. 다시 말해서
북한에는 반쪽일성,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임명하듯이 누가? 영국 정보부가 임명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임명한 거 아니야. 당시에 한국의 해방 직후에는 당대 황제는 버트라트 러셀이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보부는 만주에서 해외에서 한국 독립 운동가들이 누구고 조직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강조했잖아. 그런 자료가 영국 외무성에 문건이 보고됐다고.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김구전쟁은 대통령 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이크, 해방 직후에 실질적인 한반도 책임자는, 남북한 책임자는 서울에 있던 영국 정보부 블레이크였다 이거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국전쟁 미국 책임 없어요, 여러분. 굳이 책임을 지면 영국 책임이야. 채텀하우스 책임이라고 굳이 따지면. 미국 책임 전혀 없어요. 한국전쟁 왜 일어났나? 채텀하우스 책임이야. 인드라 구이건론에는 굳이 따지면. 그렇다고 채텀하우스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아요. 좀 버트라트 러셀 구유 황제를 천재 중에 천재로 여기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면도 있습니다. 빅토 로스차일드도 악당이긴 하지만 또 천재적인 면이 있거든요. 좋아해요, 저는 빅토 로스차일드도. 이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과 사는 가려야죠. 그런 면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이아나에서 이러한 인도계와 아프리카계는 마치 쭈꽁에서 CFR과 채터마스처럼 인도계는 CFR, 말하자면 비유하면 아프리카 흑인은 채터마우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도 원유가 발견된 이유도 재밌어. 처음에 딱 정권 잡은 것은 나이지리아, 영국 보병, 딱 이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 얘가 딱 잡았는데 불신임 투표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쫓겨났어.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된다? 인도 출신 무슬림이 대통령이 돼서 됩니다. 이걸 또 경제적으로도 잘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가이아나 원유, 그 바다 원유를 발견한 게 엑선사예요. 근데 엑선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그 아주 어려운 어떤 지역, 이런 해저 탐사의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게 헤스, 미국 회사입니다. 헤스. 근데 얘는 지금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 원유 탐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 이 헤스라는 회사는 자산을 다 매각하고 오직 이 자신의 전문 능력인 원유 탐사 대면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헤스 세 개의 회사가 가이아나,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헤스 미국 회사가 발견한 거예요. 가이아나 앞바다에 바다가 있다, 원유가 있다. 근데 헤스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왜? 가이아나 정치권, 국제사회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려면 헤스가 혼자 먹었다 한다 싶으면 소리소문 없이 헤스 지도부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해야 돼요. 컨소시엄을 결성해야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엑소가 45% 먹어요. 엑슨이. 그 다음에 30% 누가 먹습니까? 바로 쭈꽁 회사가 먹어요. 근데 이 쭈꽁 회사의 정체는 뭐죠? 채텀하우스라는 거지. 쭈꽁이 가이아나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는 쭈꽁의 조폭이 있을지언정 가이아나에는 쭈꽁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왜 쭈꽁
한국 자본이 느닷없이 30%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채텀 하우스죠. 1800 인드라 강제적 구입원론에서 1796년에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이 가야나라는 땅이 영국령이 된 것은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1796년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왕실이 런던으로 피신해요. 그래서 자기 보호 조건을 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영국 동인도 회사에 합병시킵니다. 대신에 네덜란드 왕실은 그만큼 네덜란드 지분을 챙긴 거죠. 회사를 매각하고 네덜란드 농인도 회사를 매각하고 지분을 챙겼다. 그러는 바람에 가이아나가 영국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연방 영국 식민지일 때 당연히 이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 이런 구변 귀족들은 1960년대 전세계 민족해방운동, 비동맹회의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기획했냐? 네루가 기억한 거 아닙니다. 제3세계 지도자들은 머리가 없어요. 누가 기획했어요? 그걸 다. 채텀 하우스, 빌더버그 이런 당대 구변 귀족들이 면밀하게 역사를 검토하고 고고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총동원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환단고기 이런 가짜 문서를 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환단고기 같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짜 문서 시온 의정서처럼. 가짜도 진짜처럼 보이려면 그런 엘리트들의 숨결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한 국가의 지도자를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뽑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가이아나들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가이아나 같은 나라도 저렇게 함부로 뽑지 않는데 하물며 한국 같은 나라는 당연하죠. 중공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대다수 지도자들은 국위원이 임명한다. 단 해당 권역에서는 해당 인싸력을 가진 국은 귀족들 추천을 받는다. 문존비나 발족 노면이 대통령 된 것은 반쪽 아베가 추천을 해서 그런 거다. 반쪽 아베 입장은 뭐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반쪽 아베가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멍청한 놈을 매국노 같은 이완용관도 못한 애를 대통령 시켜야 반쪽 아베가 이득을 취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반쪽 아베가 많이 힘을 내면 구분 구조에서 무시당하죠. 아, 자식 혼자 헛질하네. 홍석현 미국 오지마. 너 미국 대사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것처럼. 네. 채텀 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본 반쪽 아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아나도 그렇잖아요. 네, 하물며 대한민국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끝으로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2시 58분 1시를 넘기지 않았네요. 자,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인사 끝으로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방송 토요일 날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열흘 동안은 제가 바쁠 예정이에요. 제가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 하시게 돼서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어도 또 그냥 막 가르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송을 못 할 수도 있다. 좀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할 예정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르죠. 막 오늘 같죠.
무슨 컴퓨터 공격이 있으면 우연이겠지만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드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 안 해요. 가짜뉴스나 음모론으로 보지 않고요. 가급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갑니다. 왜냐? 전 채터마우스 때까지 뭐 약간 신중하게 깠는데 전 채터마우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과 전 잘 지내고 싶어요. 메콩 시파루도 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게 인드라 마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신제국주 시대다. 옐런이 북경에 오늘날 날아가서 쭝꽁 관계자를 만나는 건 쭝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상 채터마우스하고 이권 조정 때문에 만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쭝꽁이 아니라 CFR과 채터마우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 경쟁 좌우파보다 국제유통자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말가세